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의회 톡톡을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회 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의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은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의원 고은실입니다. 현재는 교육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미약하나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이번 11대 의회에 입성한 보건복지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사회복지 동력으로 울림 있는 정치를 하고자 정치인이 된 김경미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사회적 약자의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인데요. 사회적 약자,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차별이라든가 차이로 인한 차별 또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큰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나 지방을 할때라도 지방에 살고 있음으로써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자의 표현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같은 입장에서 어떤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좋아하지, 굳이 뭐 약자다, 약자의 어떤 호칭을 써가면서는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 아이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얘기를 하잖아요. 통합교육이다. 그랬을 경우에 굳이 꼭 장애아와 비장애 아이를 구분한다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자란 부분을 어떤 채워서 나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약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나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차별 내지는 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호칭을 그닥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 궁금증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장애우 어떤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자체가 계급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 테두리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이런 계급을 나누지 말자라는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하면 벌써 누군가는 강자잖아요. 그 단어가.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앞에 서두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럼 누군 강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호칭 자체가 계급화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권력과 비권력에 대한 한쪽은 권력을 갖고 있고 한쪽은 권력에서 밀려난 혹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미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고, 관념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에 보면 프렌드와 버디가 있는데, 이 버디라는 단어는 프렌드를 아예 넘어서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할 거면 그냥 뭐 계층별로 뭐 장애인이라면 비장애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농아분 같은 경우에 안 들리는 거에 대한 대비로 뭐 청인, 예, 뭐 이렇게 대비시키면 되는데 굳이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차별적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 용어에 그 단어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고요. 행정 용어인 장애인. 그리고 장애우라는 표현도 굳이 그렇게 노력하면서까지 우리를 벗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이미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우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모순이 있어요. 나는 장애우입니다가 됩니까? 당신은 장애우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굳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더 불편한 마음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를 떼놓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의 얘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여서 더 절실하고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의회에 이제 오시는 우리 장애인분들도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얘기를 하든 받아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같은 어떤 차별을 겪거나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가기도 정말 편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 의회에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라는 우리끼리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세 분의 현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현장 출신의 의원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입성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처음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의미 분석 전에, 그 의미를 분석하기 전에 저희 셋이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배려해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줬다라는 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 고은실 의원님이나 김경림 의원님이나 저나 고은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또 저희 둘은 민주당의 틀내에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당의 대변인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낙선 때부터 제주의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같이 해왔던 그런 정치적 경험과 내용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좀 포함된다고 보고, 저는 촛불 인심에 의해서 적폐를 청산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 내에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적 정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공감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장애인 인권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감대나 진실성을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더 공감해 준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은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겠다. 우리를 대리하는 정치보다 우리 당사자가 직접 가서 장애 감수성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무부여를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생의 지침을 삼았던 말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예요. 제가 살아오는 삶 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살아보니 일상의 제약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 편의시설이라는 그 다양한 제도권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장애인의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진입을 했다는 가장 큰 의미는 정치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세 분 다 비례로 이렇게 왔는데요. 비례가 갖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역할이고 그러한 분들이 진출하고 그리고 특히 체중증 장애인이 이렇게 오면서 다양한 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비례의 역할 그런 것까지도 많은 의미가 담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의원께서는 지난해 8월 24일 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당시 5분 발언 중 눈물의 호소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 눈물의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따로 단상을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서서 발언을 못하니 휠체어에 맞게끔 배려해 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단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단상의 높낮이를 내려서 조정을 하면서 똑같은 공간에서 다만 내 눈높이에 맞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배제 분리가 된 다른 단상에서 5분 발언을 하다 보니 42명의 의원과는 차별을 받고 있구나. 이 차이로 인해서 이게 배제 분리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다 보니까 5분 발언이 됐는데 우리가 이게 배려 안에 혹시 차별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 눈물의 5분 발언이 되었습니다. 고현수 의원께서는 초선 의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예산 결선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면밀히 지켜보셨을 텐데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네. 저는 이게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인권 감수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복지 감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애 감수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입각한 정책이냐 아니면 기능적 기계적 그 예산 편성이냐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감수성을 갖고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감수성을 얘기 드린다면 저는 좀 낙제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감수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의 규모인데 우리가 그 보건복지 여성국을 포함한 복지 쪽의 예산을 그 도가 행정시를 보면 지금 재정이 한 20%대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복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원희룡 도정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충 노력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의 그 복지 재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이를테면 실업이나 의료, 주거, 건강, 교육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드웨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을 짓는 것들이나
그러면 가시적으로 성과는 비칠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향을 좀 재구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재구조화되는 것이 우선 순차적으로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펼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으로서 문제 해결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복지 재정을 보면 전국보다도 낮습니다. 낮는데 이것을 하드웨어라는 어떤 시설 측면보다는 재가 장애인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1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재구조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 구조로 구조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고은실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계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변화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제주도의 사상, 특수교육 전공인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건복지안전위에 가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특수교육인이라는 것 하나로 이제 일단 교육위에 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지내면서는 정말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먼저 일단 했고요.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방향타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통합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교육위에서 바라보는 이제 측면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냥 이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한 교실 내에 있으면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아직도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귀난치병 아이들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전국 최초로 제기를 했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그 노동 현실 알바라든지 어떤 학생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노동인권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노동이 우리는 알바한다, 일한다 이 개념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임금을 받는 거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중요시 다뤄야 되고 이것이 교육 그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준비는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계에서마저도 우리가 성과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회기 때 가장 이제 이슈화 됐던 것들이 드럼 시민, 드럼 시민에 대한 건데 우리 어쨌든 성과를 내놔라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를 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계속적으로 강요하면 아이들은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아이들의 어떤 자유로움, 자율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지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진로도 어쨌든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교육계는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하신 후 여전히 불편과 차별 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의회 내부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경험하고 계신 불편과 차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의회 내에서 불편은요. 제주도 말로 하영 불편합니다. 이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의회라는 공간은 어떤 부분에 제가 가서 일상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이게 그 통로 자체가 물기가 조금만 묻어도 우리는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집 같았으면 벌써 그 물기를 누군가는 치워주고 있었을 건데라는 그런 작은 소망들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을 같이 공감하고 개선해 주려는 사람들이 이제 의회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의원회관은 그 자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열어야 되는데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동문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불편함을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구나. 근데 이 불편함을 우리가 좀 개선해 보자라는 일명의 그 공감, 감수성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서 의회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긴 거라고 보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의 의원이 입성하면서 사무처가 매우 바빠졌죠. 의회 내의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가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은 제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다만 저는 제가 거꾸로 심리적 불편을 좀 겪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라 저희의 이동을 도와주고 하는 스텝이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세 분에게. 근데 여기 올 때 차를 같이 몰아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의정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같이 해주고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건 근데 저희 입장에서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건을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그 평등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이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 동료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혹여나 저게 마음적으로는 그래 장애 의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료 비장애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나도 많이 불편한데 어디 가서 차를 세우거나 행사장 쫓아다닐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인혁 의원은 좋구라이 하면 저는 그게 권리인데
그리고 살짝 웃으면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런 심리적 불편을 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동료 의원님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경험이거든요. 예, 가져가 보지 못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공유하고 공감하지만 자기도 좀 어려울 때 옆에 좀 서포팅 해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되는 구석이 있고요. 그런 심리적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지금 의회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한 네다섯 번을 넘어진 것 같아요. 의회 복도에서. 이게 저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세 분 다 비슷하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복도가 그 약간의 굴곡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마감하면서의 어떤 미세한 굴곡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데 제가 유독 그걸 느껴가지고 꼭 아주 미세한 굴곡인데 거기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보시라 이게 굴곡이 졌다라고. 근데 그분들도 아직 사무처에서 잘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복도를 평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처음에 했더니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느끼지 못함의 어떤 미세함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이것이 이제 좀 불편함으로 와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유독 이제 양손이 다 불편해서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높이 있는 어떤 것들을 갖는다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저는 어쨌든 다 불편함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내에서의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눈높이에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대회의실 같은데 보면 경사로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계속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 김경미 의원이 토론회를 정말 많이 가시는데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늘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문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는데 비 오는 날이면 거기가 비가림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김경미 의원은 김경미 의원하고 구현수 의원은 늘 거기 비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특장차로 이제 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현수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차라리 버스를 개조해달라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버스를 특장차로 김경미 의원하고 얘기했었나 보다. 버스를 특장차로 개조를 하면 우리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출장 갈 때는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가고 싶고 거기에 이제 같이 어떤 것들을 공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출장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귀포를 가든 뭐 타시도를 가든 외국에 가든 쭉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 어떤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움직이고 장애원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현장 의회 중형 크기의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의 주요 활용도는 의원들의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필요해서 이제 움직이는 버스인데 장애인 동료 의원 우리를 위해서 특별 차량
그 따로 렌트카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인실 의원님의 말씀은 그 버스에 우리 동료 장애 의원이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리 아닌 분리를 오히려 저희들이 겪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말씀을 주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 김경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저는 본회의장에 눈물의 5분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발언 때가 있는데 이 발언 때에 휠체어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설계를 했을 때부터가 장애인이 접근하기는 휠체어가 접근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하세요. 그거는 맞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재정적으로 투여를 하더라도 그 단상을 발언 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의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의 좀 전환을 좀 요구해야 된다. 우리 김경미 의원님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건 우리 의회 사무처에 있다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네, 타 시도에는 이렇게 그런 높낮이 있는 반상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각자의 신념과 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무엇에 중점을 두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 스스로는 저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컬러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5년, 30년 정도 시민사회 활동과 또 인권 활동을 해오면서 저의 지향은 차별에 저항하라였고 저희 인생사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진보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남은 2년 혹은 3년간 사람 중심의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저의 미력하지만 정치력을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가 너무 생채기가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개발의 방식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이 방식의 제주 개발은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도민의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 또 제주가 겪어내는 그 인계치를 저는 개발의 방식이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의 제주, 다른 방식의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 역할을 수행하겠다. 동시에 사람 중심의 제주라는 것은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이걸 정치적으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유연한 진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제주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물론 정의당이니 당연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 또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면서 무언가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소통에도 중심을 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 또한 제주도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생태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생태 놀이터를 이제 제주도에 곳곳에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어쨌든 이 2, 3년간의 욕심이라면 욕심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생태적인 환경에서 놀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 놀이터를 보시면 어디나 똑같게 이제 삼정 놀이터가 있다. 미끄러 그 기계로 찍어낸 듯한 놀이터밖에 없어서 정말 다른 놀이터, 개성 있는 놀이터, 아이들이 디자인해가는 놀이터를 제주도 곳곳에 도민들과 아이들이 연합한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의 꿈이기도 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년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들은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주로 하는 역할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정과 관련한 그 자담회에 가서 재정을 얘기하면 장애 전문가인 줄 아는데 어떻게 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느냐. 이번에 무슨 그 해군과 관련한 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때도 이런 영역까지 하느냐라는, 그래서 장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구나. 우리는 정치인으로 왔는데 그 영역을 벗어난 거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제주도의 도정의 전체적인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견제를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도가 또 때로는 우리 주변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의미에서 남은 2년은 어쩌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넘어서서 타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좀 성각적인 좀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제가 복지 전공이지만 복지라는 건 도정이나 의회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 결국은 복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 이런 복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거복지를 얘기하던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도정의 복지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울림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여성 장애인분이 써주셔가지고 표구로 제 방에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와서 1년 동안의 경험은 울림 있는 정치를 하려면 어떤 제도를 때로는 불독처럼 물고 늘어서 거기 관철대까지 해야만이 피부로, 정말 도민이 피부로 절감하는 정책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림 있는 정치인으로서 을 중에 을을 어떤 부분에 더 잘 챙기고 도민의 복지에 향상하고 기여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톡톡을 마치겠습니다.